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아우디 A4 35 TDI 프리미엄입니다. A4는 이제 아우디가 A6에 이어서 또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고요. 2016년에 내놓은 9세대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하게도 이 모델이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국내에는 처음 선보인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을 굉장히 강조한 디자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닛에 4가닥 선을 그은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 35 TDI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저 크롬을 그릴과 범퍼 하단에도 둘러서 화려한 것까지 챙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두 LED가 들어갔고요. 보시면 전면에는 근데 센서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따가 그 주행하면서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떤 이 차는 그 반자율 주행 기술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센서가 전면에는 그 충돌 방지 센서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6가지 트림의 A4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엔진 출력이 낮은 30 TDI 모델과 그리고 35 TDI, 고출력 모델인 35 TDI로 2가지로 크게 나뉘고, 30 TDI에서는 30 TDI와 30 TDI 프리미엄 2가지, 그리고 35 TDI 모델에서는 35 TDI와 35 TDI 프리미엄, 35 TDI 쿼트로, 35 TDI 쿼트로 프리미엄,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휠은 지금 35 TDI 쿼트로 프리미엄만 18인치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5가지 모델은 모두 17인치인데 휠의 디자인만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전면에서도 직선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꽤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선 때문에, 특히나 이런 엔진 보닛 선인데 여기가 이제 이어지면서 쭉 나가죠. 저 뒤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도 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체 흐르는 선들이 차의 단단한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급 세그먼트, 그러니까 독일 3사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벤츠 C클래스나 뭐 BMW 3 시리즈를 놓고 볼 적엔 차체 사이즈에서는 이 9세대 A4도 꽤 키워서 이제 다소 작아 보이던 그런 거는 많이 지워냈죠. 옆에 나란히 세워놔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트림, 도어 트림에도 크롬을 써서 옆에서 봐도 약간 화려한 미를 강조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뒤로 돌아가면 주르륵 하고 켜지는 방향지시 등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멋질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후방차가 볼 적에는 좀 더 이 차를 인지하기가 빨리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안전적인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선을 과하지 않게 쓴 게 차를 좀 더 그 단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는 꽤 큽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얼마 전에 리뷰해드렸던 그 A6보다 좀 더 최신의 아우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버튼 배치, 그리고 송풍구라든지 이런 구석구석 부분이 A6보다 좀 더 나중에 나온 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특히 이제 이번 신형 A4는 그 계기판이 풀 디지털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RPM 그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가 모두 디지털 방식이고요. 모드에 따라서 그 여기 이제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요. 이 화살표로 조작을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노래고, 트립 컴퓨터, 그리고 지도, 그리고 전화가 되겠고요. 이게 그리고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뷰 버튼을 누르면 각 모드별로 화면이 또 변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속도와 엔진 회전계지만 이 기능을 메인으로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역시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트립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백미는 역시나 내비게이션입니다. 완전 지도가 떠버리죠. 거의 뭐 가운데 있는 화면보다 더 크죠, 크기로 치면.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보면, 운전대 이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인데요. 이 모델이 A6 35 TDI
프리미엄이라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 일반 A6 35 TDI나 아니면 하위 트림인 30 TDI들은 여기가 약간 사다리꼴인 그 컴포트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은 참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요. 잡는 맛도 훌륭하고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A6 전에 리뷰해 드렸을 적에 만두 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A4에서는 더 뒤에 나온 디자인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확실히 2016년에 나왔던 모델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리고 왼쪽에는 조명류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큰 파우치가 나올 줄 몰랐고요. 파우치에는 그 서비스 가이드라든지 그런 매뉴얼 정비 스케줄이라든지 그 차주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 들어있는 수첩이 들어있고요. 되게 크고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긴 뭐 어쩌면은 작은 타블렛도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를 보면 역시나 이 모델은 35 TDI 프리미엄이라서 여기가 이제 나무, 우드, 리얼 우드가 들어갔어요. 보시면 근데 우드 하면은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색깔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역시나 아우디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디자인은 A6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 중에 어떤 싸구려 플라스틱이 그냥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우레탄을 둘렀거나 아니면 가죽을 썼거나, 심지어 뭐 색깔까지 투톤으로 처리하고, 소재 그리고 컬러 그리고 만듦새까지도 모두 훌륭해서 인테리어적으로는 2년 전에 나온 모델이지만 옛날 차 같네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 센터 페시아를 잠깐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좀 다소 작은 감이 있어요. 보면은 제 전화기가 아이폰 X인데 X와 비교할 적에 요만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메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운데 이제 그 다이얼로 조작을 하고요. 아우디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을 미러링 하는 서비스인데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 T팩 근처에 이제 뭐 급히 찾아야 될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메뉴고요. 기름값까지 표시가 되네요.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각가지 여러가지 뭐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지도는 이제 역시나 그 아우디 전용 맵이 들어가고요. 보기엔 좋습니다. 깔끔하죠. 근데 어떤 그 목적지를 찾거나 하는 기능은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뭐 스마트폰을 쓰는 운전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내비게이션이 있고, 내비게이션은 이 다이얼에 이제 바로 손글씨를 쓰면 바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인식률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검색하는 그 등록되어 있는 장소도 더 많아졌고요. 전화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하는 기능, 미디어는 말 그대로 뭐 소스 그 USB를 쓸지 아니면은 핸드폰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할지, 그리고 아니면 뭐 CD를 틀지, 그리고 라디오가 따로 있고, 사운드를 이제 뭐 고음, 저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아우디 A4는 30 TDI건 35 TDI건 6가지 트림 모두 오디오는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그 10개 스피커에 180W를 내는 아우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은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 설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이내믹을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개별 설정에서는 엔진 변속기와 스티어링을 모두 다이내믹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어 노브에서도 내리면 스포트가 들어가거든요. 기어 노브를 이용해서도 스포트 모드로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은 그냥 스포트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이 스포트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은 노멀이고요, 엔진과 변속기만 다이내믹이고, 하지만 여기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이내믹을 하게 되면 스티어링까지 다이내믹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개별 설정에서는 이거를 또 아예 구분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으로 쭉 뻗은 송풍구, 또 이제 신형 아우디의 디자인 언어였죠. 그 부분이 이렇게 쭉 뻗어서 이 부분도 역시나 그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단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 A6는 3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조수석과 운전석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고, 뒤에는 또 별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다이얼 가운데 디지털 방식으로 이런 숫자로 온도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도 참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타 브랜드에서도 비슷하게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A4 디자인 요소 중에 새로 적용된 부분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공조장치에 적용된 알루미늄 버튼들인데요, 손가락을 가까이 대보면 속에 숨어있는 메뉴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튀어나오거든요. 에어컨도 맥스, 끄고 켤지의 메뉴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풍량 조절도 이렇게 커지면서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 싱크도 역시나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메뉴들이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일로 옮겨졌네요. 세팅 관련한 버튼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토 스타트를 끄거나 아니면 ESC를 끄거나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에 아우디에서는 여기 있는 버튼을 A6도 그랬었는데 누르면은 이 화면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형 A4는 고정형이라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꺼지면 전원을 끌 수가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이 계기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 지도가 이렇게 크게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운전하다가 양쪽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끄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끌 수가 있고요. 요 아래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과 USB가 있고, 여기 12V C가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 만듦새가 좋은 게, 이건 단지 이 C가잭 캡이거든요. 근데 캡조차도 여기 테두리에다가, 이 캡에다가 이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오돌도돌한 돌기를 심어 놓고, 가운데는 하이그로시로 또 하이그로시는 별로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건 별로지만, 이런 캡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이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 있는데 크진 않아 보여요. 근데 안에 지지하는 요 걸쇠들이 잘 돼 있어서 어떤 흔들리지 않게끔, 얘는 헐겁네요. 흔들리지 않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밤에는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이 차 기능이 많다 보니까 핫키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8번까지 있고요. BMW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가까이 대면 이렇게 뜹니다. 누르지 않더라도 굳이 화면에 떠요. 그래서 누르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버튼들을 옮긴 건데, 올려서 내비게이션 맵이라든지 전화기, 라디오, 그리고 미디어를 볼 수가 있고, 백 버튼이 여기 있는데 보이진 않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찾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이제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찾을 적에 바로 손가락 글씨를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은 전보다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게 빨라진 것 같진 않은데 좀 더
반응 속도적인 부분에서 빨라진 것 같아요. 그 한글을 인식하는 것도 아무리 휘갈겨 써도 좀 더 다양한 그 필기체 그 글씨를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좋은 기어 노브입니다. 잡기도 좋고요. 또 손 얹고 있기도 좋습니다. 이게 단지 얹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얹고서 이렇게 쓰는 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사무실에서 마우스 쓸 적에 이 손목 놓는 그 겔패드라고 하나요? 그런 거 두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손목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오토 홀드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은 역시나 그 인포테인먼트 전원을 켜고 끄는 전원 버튼과 채널 바꾸는 것, 트랙 바꾸는 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키는, A4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전에 봤던 다른 아우디 차들과 같은 디자인이 있죠. 이 키 하나만 보더라도 소재를 이렇게나 썼어요. 보면은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 하이그로시. 확실히 디테일에 강한 아우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은 완전히 닫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 슬라이드로 요 팔걸이를 늘리고 줄일 수는 있고, 열면은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패드를 깔아놨고, 여기는 옥스 단자와 USB가 있습니다. 충전을 지원하는.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 게,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좀 재밌는 차이점인 게, 아우디는 이런 액세서리를 기본 제공하고요. 폭스바겐은 따로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차이점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USB 어댑터 for 애플 모바일 디바이스 with 라이트닝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여드렸던 이 잭에다가 연결해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글러브 박스에는 SD 카드 슬롯 2개가 있고, 저기는 이제 하이패스 카드 인식 리더기가 있습니다. 위엔 그리고 CD 플레이어, CD 넣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나와서 여기다가 어떤 음료수를 보관한다거나 그럼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칠링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조작 버튼이 있는데, 여긴 터치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전체 불이 켜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썬루프를 열어놨는데, 이게 썬루프 글라스는 이 전동식이고, 보시면은 이 선쉐이드는 수동식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빨라서 좋습니다. 시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시트는 역시 이 모델은 그 35TDI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어요. 보시면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좀 더 튀어나왔고, 허벅지 받침도 늘릴 수가 있고요. 적용된 가죽도 좀 더 좋은 사양의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몸을 잘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넓이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전동식이고 당연히 요추 받침도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 기능도 있고요. 메모리 기능은 운전석만 들어갔고 조수석은 빠졌습니다. 네, 지금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 공간은 9세대 A4가 그래도 차체 크기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8세대보다는 확실히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키는 177 정도고요. 앉았을 경우에는 이제 헤드룸은 주먹 1개가 들어가고, 레그룸은 무릎이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떤 요령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자리에 뒤를 후벼 파놨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뒷자리 승객은 좀 더 넓게 느끼는 것 같고, 발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발도 잘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거주성을 높이려고 많이 후벼 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암레스트도 안으로 커브가 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더 그 탑승자가 넓게 느끼게끔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요. 동급 세그먼트와 비교하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 3사의 차만 놓고 보면 뭐 3 시리즈나 C 클래스와 놓고 보면은 현행 3 시리즈랑은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조금 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C 클래스와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C 클래스가 약간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쿼트로는 아닙니다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종아리 중앙까지 올라와서 센티로 치면 뭐 25cm 정도. 그래서 그 뒤에 성인 3명이 앉기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컵홀더가 2열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암레스트긴 합니다만 암레스트일 뿐이지, 암레스트 고정은 되게 좋아요.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요. 컵홀더가 없어서 그 도어 패널에 보면 이제 이쪽에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모양은 좋습니다. 되게 유리하죠. 근데 공간적으로는 적재 공간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그 뒷자리도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송풍구도 뚫어놨고, 재밌는 거는 아까 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C가잭 캡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근데 2열은 뭐 역시나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2열 캡은 또 다릅니다. 뭐 국내에 들어오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A4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기본 적용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뭐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고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아우디 코리아에서 한 거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2열의 독서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어서 여기는 터치는 아니고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그 앞자리만 썬루프고, 근데 이제 시트는 편한데 허벅지 받침은 살짝 짧은 감이 없지 않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살짝 섰지만 그래도 누워 있어서 뭐 편하게 장거리를 가더라도 2열 승객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쿼터 글라스를 작게는 뚫어놨죠. 이 부분도 고개를 뭐 돌릴 경우에 보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채광이 돼서 좀 더 밝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A4 35 TDI 프리미엄 모델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행을 좀 해봤는데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다녀도 한없이 확실히 그 190마력이라는 출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가 가볍게 일전에 그 A6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궤도 앞바퀴 굴림 모델이었었고, 190마력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맞물렸었던 같은 차였는데 A4가 훨씬 더 민첩합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사실 좀 정숙한 차는 아니에요. 정차 시에는 괜찮지만 움직일 때는 보면은 바람 소리는 다소 들어오는 편입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어떤 불쾌한 그런 거는 잘 걸러주는데 의외로 바람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걸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A4는 아우디에서 볼륨 모델이고요. 그만큼 참 신경 쓴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벌써 9세대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정체성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요 세그먼트 차를 만들려는 아우디의 그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완성도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품질 만듦새를 보더라도 단지 뭐 이런 인테리어적인 만듦새뿐만이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워트레인은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꼬집을 아쉬울 만한 점은, 그러니까 동력 성능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별 5개 중에 4개 반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17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만약에 요거보다 윗단계, 2단계 위죠. 이게 지금 앞바퀴 프리미엄이니까 요거의 위는 A6 35 TDI 쿼트로고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A6 35 TDI 프리미엄, A6 35 TDI 쿼트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걔는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18인치 휠이 들어가더라도 차의 움직임에서는 많이 딱딱하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그 서스펜션 하체 느낌이 되게 푸들푸들해서 이런 부분이 운전할 적에는 전형적인 그 유럽차 세팅이거든요. 이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 할 적에 또 이 변속기에 맞물리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지금 물론 뭐 엔진과 변속기를 다이내믹 모드로 두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그렇고 이 변속기가 참 좋아서 나무랄 데 없어요. 매끈하죠. 어떤 뭐 뒤를 걷어차는 듯한 그 듀얼 클러치의 전형적인 느낌은 이제는 없고요. 신속함만 남겨뒀습니다. 만약에 A6 30TDI와 35TDI 중에 고민한다면 전 35TDI를 그냥 추천을 하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5TDI 안에선 어떤 걸 택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전 35TDI 프리미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트로는 아니고 그냥 프리미엄. 이유는 일단은 앞바퀴 굴림 모델이어도 어떤 심리적으로 쿼트로 사륜구동을 택하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전하고 뭐 빗길에서도 안전하고 이런 게 그게 틀렸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겨울철 운전만 놓고 본다면 저는 윈터 타이어를 더 믿는 편이거든요. A6 때도 그랬지만 A6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오래 탈 집차, 아빠차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A4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하고 그리고 가정이 있어도 좀 더 이제 갓 시작하는 가정이라든지 뭐 아이가 갓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좀 더 그리고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장년층에서도 가족을 뭐 자식들을 출가시킨 자식들이 떠나간 부모님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만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이런 참 재밌는 게 A4는 젊고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장년층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깔끔함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우아함까지 갖고 있어서 보다 넓은 층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나는 이제 뭐 나랑 집사람만 타면 돼서 큰 차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족하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으로 아우디 A4 35TDI 프리미엄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